안녕하세요. 청미성형외과 이승열 원장입니다. 광대 축소술을 중점 진료한 지도 이제 10년이 다 되었는데요. 오늘은 이제 수술을 실제 고민하거나 경험하실 때 환자분들이 받게 되는 어떤 동의서나 거기에서 이제 중점적인 내용을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모든 수술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감염이나 출혈이나 통증 이런 게 되겠는데요. 사실 저희 소프트 광대 축소술은 3mm의 작은 절개로 수술하기 때문에 감염의 리스크는 정말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 감염된 케이스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통증 같은 경우에는 턱 수술이나 가슴 수술 이런 거에 비해서 통증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붕대를 하고 있는 이틀 정도 조금 불편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는 크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은 잘 있지 않습니다. 다음에 좀 특징적인 것은 광대 축소술에 있어서 출혈은 부비동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코 뒤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수술할 때 났던 빨간 피가 코피처럼 흐르거나 혹은 목 뒤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.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닦아주거나 막아주거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너무 세게 풀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피가 부비동 내에 고여 있다가 검붉은 덩어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 나오는 시기는 움직임이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. 수후에 이렇게 검은 덩어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. 지극히 당연한 증상입니다. 다음으로 이제 광대를 수술하고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음식물을 저작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저작근은 직접적으로 붙어 있고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보수적으로 2, 3주 정도는 저작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2, 3주 후에는 질긴 음식을 바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저작해 나가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또 우리가 고려해 볼 게 비대칭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. 사실 제가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광대 자체의 비대칭이 심한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대부분은 턱관절의 틀어짐이라든지 혹은 우리 얼굴에 기준이 되는 코 자체가 약간 비대칭이 있을 경우에 그게 광대 비대칭으로도 보이게 되는데요. 따라서 광대 수술은 어떤 비대칭의 목적을 두고 비대칭을 100% 잡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은 조금 불만족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보다는 양쪽 굴곡을 최대한 비대칭을 고려해서 줄여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우리가 광대 수술에서 신경 손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우리가 턱 수술 같은 경우는 큰 신경이 뼈 안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큰 신경 자체를 절단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회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아주 광범위한 부위에 신경 손상이 오기 때문에 따라서 그 신경은 꼭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광대는 45도 절골 라인 주변으로 몇 개의 신경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일부 작은 가지들은 손상의 가능성이 있는데요.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소프트 광대 같은 경우는 최소 절개, 최소 박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여타 광대 수술법에 비해서 신경 손상의 확률은 가장 적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신경이 손상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변에 있는 신경에 의해서 회복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범위는 되게 국소적이기 때문에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. 그래서 신경 손상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대표적인 게 분류압이라든지 볼처짐을 들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저희 소프트 광대는 비고정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. 제가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비고정 방식의 광대를 중점 진료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뼈 자체가 심한 분류압이어서 아래로 많이 내려오거나 이런 케이스는 정말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. 그것은 제가 특별한 손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이 소프트 광대의 수술 방식 자체가 뼈 유압에 있어서 분명히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절골하는 라인 이외의 모든 부분을 정상 조직을 보존함으로 인해서 분류압 가능성을 아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박리되는 양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저희 소프트 광대는 박리량에 있어서는 그 어떤 수술보다도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볼처짐에 있어서도 확실한 장점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또 중요한 부분은 뒷광대 부분인데요. 사실 뒷광대 수술은 모든 환자에서 필요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우리가 광대 수술은 필연적으로 맨 뒤쪽 부분은 남게 되는데요. 그 부분이 너무 큰 각도로 나온다든지 살이 너무 없어서 그 부분이 너무 눈에 띈다든지 꼭 필요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그 부분을 손을 대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. 뒷광대 수술이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된 게
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. 최근에 제가 많이 보는 것은 뒷광대 부분을 좀 심하게 갈아줬을 경우에 그 부분이 뼈의 흡수가 많이 진행이 돼서 아예 좀 끊어져 버린다든지 너무 얇아져서 막 실처럼 돼 있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뒷광대 수술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케이스에 한해서 적절한 정도로 진행해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광대 축소술 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합병증이나 수술 시 받게 되는 동의서 양식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보았는데요.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소프트 광대 축소술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청미성형외과 이승열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